예, 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역시 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된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것과 함께 학교폭력 대응 사이버 상담 사업이라고 하는 여성가족부가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했던 사업 관련된 질의를 중점되게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요, 청소년 폭력 문제,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이버 상담을 좀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대응 사이버 상담 사업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그 사업의 주체로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당시에는 한국청소년 상담원을 사업 주체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사이버 상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총 3개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관련된 기자재, 대표적으로 노트북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 3개의 회사가 너무나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상담을 한다 그랬었는데 정작 상담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축소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은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나 라는 의혹도 가지게 됐습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청소년 상담원은 총 3개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크게 제가 1번 회사, 2번 회사, 또 3번 회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번 회사와 2번 회사가 회사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사실은 1번 회사와 2번 회사가 같은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2013년 3월 4일 날 1번 회사가 자기 회사 이름을 1번 회사였다가 다른 회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2013년 3월 4일 날 2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1번 회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치 같은 날 회사 이름을 동시에 바꿔서 마치 1번 회사가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개의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번 회사의 이사가 2번 회사의 대표이사로 옵니다. 그리고 1번 회사의 감사가 2번 회사의 감사로 그대로 옵니다. 자, 같은 날 회사 명칭을 동시에 변경하면서 1번 회사의 이름을 2번 회사가 물려받고 1번 회사의 이사가 2번 회사의 대표이사로 오고 1번 회사의 감사가 2번 회사의 감사로 그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번 회사와 2번 회사는 같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번 회사도 이 1번 회사, 2번 회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3번 회사의 최초 본점 소재지가 바로 1번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요. 1번 회사의 감사, 그리고 2번 회사의 감사했던 사람이 3번 회사의 사내이사, 인물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이 2번 회사와 3번 회사의 소재지가 걸어서 한 5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대응 사이버 상담 사업이라는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발주하면서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라는 기관이 이 3개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3개의 업체가 사실은 이사가 겹친다든지 감사가 겹친다든지 본점 소재지를 동일하게 보유한다든지 근접한 거리에 있다든지
회사의 명칭을 동일한 날 바꿔서 이름을 이어받도록 만들다든지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 개의 회사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의 회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 의혹을 더 가지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두 업체, 크게 봐서 1, 2번 업체는 이제 이름이 같으니까 이 1, 2번 업체 요 그룹하고 요 3번 회사는 같은 날 응찰한 횟수가 무려 9번에 달합니다. 한 날에 같이 응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번을 같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응찰과 낙찰을 거의 같이 한 몸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의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더 나아가서 봤을 때는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저희들이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범죄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찰을 방해한 겁니다. 사실상 경쟁하는 업체들이 다수 참여해서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였다. 그러면 이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찰 방해죄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입찰 업무를 진행하는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찰이란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이 사업, 즉 학교폭력 대응 사이버 상담 사업이 2012년 그리고 2013년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상담 인력을 더 충원해요. 늘립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주되 각자 집에 가서 상담을 하라 그래요. 자, 노트북을 지급해 주면서 그 인력을 더 늘려서 상담을 하라고 했으면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담을 했다면 상담 횟수가 또 상담 사례가 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된 상담 사례는 줄어듭니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2012년보다 대략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상담 사례가.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기껏해서 더 인력을 충원해서 노트북을 주고 상담을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담 건수는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가서 뭘 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원 관련된 사이버 활동을 이 사업에서 같이 수행한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취지의 제보라든지 풍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학교폭력 대응 사이버 상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이번 국감 때 관련 부처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의 경우에 관련된 공무원이 온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뭔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추후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